안녕하세요. 올라성형외과 대표원장 최준석입니다. 오늘은 최근 코 성형에서 사용되는 연골 중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재료인 늑연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는 얼굴의 중심에 있어 작은 변화에도 인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콧대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얼굴 전체의 조화가 깨질 수가 있고, 코끝이 너무 뭉뚱하거나 날카로우면 원하는 느낌이나 이미지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골 선택이 중요한데, 이러한 코 성형에서는 심미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코의 기능적 측면, 숨쉬기, 구조적 안정성까지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골 선택이 잘못되면 모양뿐만이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골이 코의 구조를 얼마나 오랫동안 잘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환자분의 피부 상태나 개개인의 연골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연골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수술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코 수술에서 늑연골이 새롭게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늑연골은 크게 자가 늑연골과 기증 늑연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가 늑연골은 본인의 늑연골을 채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환자분의 나이나 건강 상태, 코의 구조에 따라서 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데, 면역 거부 반응이 거의 없고 흡수율이 낮아서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가 늑연골은 코끝을 세우는 데 필요한 강도와 유연성을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특히 코끝 성형에 적합하나, 늑연골을 채취하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고 가슴 부위에 흉터가 남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증 늑연골은 자가 늑연골 채취가 어려운 경우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연골을 대신 사용하는 것으로 채취 과정 없이 준비된 재료를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단축되고 수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감염 위험성이 낮기는 하지만 자가 늑연골에 비해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고, 환자에 따라서 조직 적응도가 자가 늑연골보다 낮을 수 있어서 흡수 가능성이 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앞서 특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는 자가 늑연골이 더 오래 유지가 됩니다. 본인의 조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흡수율이 낮아 튼튼한 구조를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기증 늑연골은 시간이 지나면 일부 흡수가 일어날 수가 있어서 유지 기간이 다소 짧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개개인의 체질이나 수술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의 구조적 안정성을 중요시한다면 자가 늑연골이 적합하고, 수술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기증 늑연골이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기증 늑연골은 사용 전에 철저한 멸균 및 검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 반응이나 개인의 체질에 따라 적응도가 다를 수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기증 늑연골의 출처와 인증 과정을 꼭 확인하시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의 유형과 피부 상태에 따라서 사용되는 연골의 종류와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코의 경우 두꺼운 피부층과 넓은 콧볼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연골을 사용해서 코끝을 단단하게 올려주고 피부층을 세밀하게 다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가 늑연골은 코 교정에 적합합니다. 매부리 코의 경우 콧대가 돌출된 특징이 있어서 튀어나온 부분을 깎아내고, 코끝은 지지대를 사용하여 올려주고, 매부리 부분과 코끝 사이는 꺼져 보이기 때문에 연골로 채워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늑연골과 비중격 연골, 귀연골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가 작고 피부가 얇은 유형의 경우 오염물이 비쳐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귀연골을 주 제조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늑연골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흉터에 민감하신 경우 자가 늑연골 대신 귀연골, 비중격 연골, 진피지방 이식, 기증 늑연골 및 인공 보형물 등을 사용하여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연골인데, 귀연골은 연골이 얇고 부드러워서 주로 코끝의 세밀한 모양과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채취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양쪽 귀에서 채취되는 용골량이 충분하며 부드러운 질감으로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중격 용골인데, 비중격 용골은 코 가운데 벽 역할을 하고 있는 용골로 사람에 따라서 늑용골만큼의 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채취하고 흉터가 남지 않고 휘어진 비중격 교정을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진피지방 이식은 자가 조직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없고 피부에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미세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볼륨이 줄어들거나 체내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체와의 적합성을 높인 인공 보형물이 잘 개발되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보형물의 양을 선택할 수가 있고 체내에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잘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가 늑연골과 기증 늑연골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중요한 건 자신의 상태에 맞는 재료와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부담 갖지 말고 콜라 성형외과를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